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에게도 이러한 교육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2021년에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에게 했던 교육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은 직후 이 초등학생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답장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 아닐까요? 설령 교육부 장관이 답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정책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편지를 쓴 것은 기후변화 강의에서 편지를 쓰면 좋다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은 당시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제가 제안한 편지 쓰기가 좋다고 생각하시고는 학생들이 편지 쓰기를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과정은 고등학생들에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유주의의 비극이라는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사람들이 공익적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고, 제도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법이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면 국민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편지 쓰기가 바로 그런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고등학생 대상 강의에서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함께 피켓 만들기라는 실천 학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대상 강의의 경우 당시 2021년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실천 학습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이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편지 쓰기라는 실천 학습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은 기후변화가 와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교육에서 강사가 기후변화를 마치 자연현상인 것처럼만 얘기해버리면 학생들은 행동할 의지도 안 생기고 방법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교육에서는 기후변화가 사회적 딜레마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공익을 위한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간곡하게 말하면 학생들도 모두 알아듣고 행동을 해줍니다. 2021년에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에게 했던 기후변화 교육은 초등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행동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의 사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